네, 2025 국민의 선택. 오늘은 김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또 SBS 최선호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6.3 대선 12일 앞 남겨두고 후보자들의 발걸음이 더 분주해졌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처음으로 제주를 찾았고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수도권에서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세 후보의 메시지 모아봤습니다. 이번 6월 3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작년 12월 3일에 시작된 세 번째 제주 4.3을 청산하는 과정입니다. 확실하게 진압하고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서 엄정하게 국민이 살아있음을, 이 나라 주인이 국민임을, 국가의 어떤 권력도 어떤 권력자도 국민을 배반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뽑는 진짜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거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훌륭한 역량을 가지신 우리 손학규 선배님을 모시겠습니다.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사람 바로 김문수 후보뿐입니다. 전망이 높은 정치개혁에 관한 구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서 2028년 4월에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특별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바로 천안함 사건 당시 함장이셨던 최원일 전 대령님입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천안함 비격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잊지 말자는 취지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망한 그런 장병들의 세대가 저랑 비슷합니다. 예. 천안함 묘역이나 아니면은 연평도 포격전 이런 묘역에 가면 제가 눈물이 납니다, 많이. 예, 그래서 그들이 다 못한 것까지 제가 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네, 후보들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느라 분주한 가운데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선호 논설위원. 네. 오늘 리얼미터와 NBS 조사가 발표됐죠. 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좀 떨어진 거로 나왔네요. 그러니까 먼저 오늘 조사 두 개가 나왔는데요. 네. 리얼미터 조사는 이제 ARS 조사가 먼저 나왔고, 그리고 이제 늘 목요일에 나오는 전국 지표 조사 이렇게 두 개 나왔습니다. 네. 먼저 리얼미터 조사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48.1%, 그러니까 지난주가 아니죠. 월요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리얼미터는. 그러니까 사흘 만에 2.1%포인트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38.6, 그러니까 3%포인트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한 이게 15%포인트 차가 났는데 네. 지금은 거의 이제 10%포인트 안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나왔고, 이준석 후보는 이제 0.7%포인트 오른 9.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없음 잘 모름 보시면 1.3, 0.8. 그러니까 거의 유보적인 답변을 한 사람이 전혀 없지요. 없어졌네요. 그러니까 저는 없어졌다기보다는 저 조사의 특성 자체가 ARS 조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인 응답층이 하는 조사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그냥 끊어버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숫자 자체보다는 추이를 보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지난주 후반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중반까지 이재명 후보는 약간 소폭 하락, 근데 보수층은 좀 결집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은 추세가 그다음 이제 MBS 조사에서도 나타났는데, MBS 조사에서를 보면 지금 화면 보시는 대로 이재명 후보가 46, 근데 3%포인트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30인데 5%포인트 정도 상승했고, 이준석 후보는 글쎄요, 이런 전국조사에서 처음으로 두 자릿수 나온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네요. 10% 나왔습니다. 3%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 전체적인 추이 자체가 아마 이건 이제 지난주 조사인데 지난주에 국민의힘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초유의 후보 교체 시도했다가 그것 때문에 엄청 비난받고 윤 대통령을 정리한 해 만에 그런 상황에서 아주 지지층이 이완된 상태였다가 어쨌든 윤 대통령 탈당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커피 원가 120원이라든지 이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약간 좀 그런 논란이 될 만한 그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게다가 60% 뭐 55% 받는다 이런 얘기 대세론까지 나오면서 보수층은 좀 결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까 MBS 조사에 보면 네. 보수층이 지난주에는 보수층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대답했던 사람이 56% 정도였는데 이번 주에는 64%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수층이 좀 결집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끝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근데 이 조사에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 다큐 관람 효과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됐어요. 아주 부분적으로 오후 한때 반영은 됐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반영됐을 때 또 어떤 변화를 나타낼지는 내일 갤럽, 다음 주 또 리얼미터 조사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 방송에서 인용되는 모든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민주당 장경태 의원께 질문을 드려야 되겠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간 좀 긴장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뭐 저희는 어찌되었건 아주 간절하고 절박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선거 유세 기간이 3주 중에 두 번째 주로 접어들면서 어떤 지지층이 결집하는 과정은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첫째 주가 이 국민의힘이 여러 후보 교체, 무리한 교체 시도나 단일화 등으로 내용을 겪으면서 사실상 선거운동복에 후보자 이름조차 적지 못하는 유세 차량조차도 다니지 못했거든요. 그런 첫 주를 지금 사실상 낭비하다시피 보냈기 때문에 어찌됐건 본격적으로 이 선거운동 과정이, 선거 유세 과정이 시작되는 건 둘째 주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 두 조사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리얼미터 조사는 ARS 조사고요. 또 MBS 조사는 전화 면접 조사라는 점에서 방금 논설위 원께서 지적하셨듯이 ARS 조사는 응답 의지가 매우 높은 조사이고요. 이 전화 면접 조사는 응답자 의지가 좀 낮은 조사라는 점에서 무응답, 모름이 수치가 MBS 조사가 10% 이상 이렇게 좀 높은 과정이고요. 어찌되었건 이 선거가 이렇게 요동을 몇 번 치는데 레이스 초반에는 각자가 갖고 있는 지지율로 혹은 정당 지지율로 가는 과정이다가 이제 점차 정당 지지율에서 후보 지지율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 나타나는 현상은 결집 현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난 현상이 이제 한계와 대안을 찾는 현상. 아마 지금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이준석 후보가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에게 좀 지지를 결집해도 이 상승 효과가 없다 보니까 좀 네. 다소 이준석 후보에게도 좀 전이되는 모습이 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막판에 가면은 사실 가장 최종적으로는 사표 심리가 작동을 합니다. 어찌됐건 3위 후보를 찍고 싶더라도 그래도 최악은 지지자 입장에서는 최악은 피하자 뭐 이런 이 표현들이 사표 심리라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준석 후보가 갖고 있는 지지율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보듯이 이 양 후보가 모두 다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뭐 8.7이다 그러면 뭐 양 후보가 4.1, 4.8 이런 식으로 이 지지층이 분화되는 지지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막판에 아직은 이제 이 마지막 사표 방지 심리까지는 넘어가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지층 결집에 이은 여러 가지 이제 한계와 대안 모색 정도의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김대식 의원께도 이 지지율 변화 이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예. 이걸 보니까 갑자기 또 하와이 갔다 온 얘기가 굉장히 궁금해져서. 아니 저 여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선거는 뭐 우리 장경태 의원님도 잘 아시고 다 아시겠지만은 선거는 누가 절박하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당락이 결정이 된다. 뭐 이기는 게 아니고 선거는 끝까지 이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리얼미터에 보면은 48, 그리고 이 김문수 후보가 8.6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9.4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이 두 후보를 합하면은 이재명 후보하고 지금 동률이 된 겁니다. 0.1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건 동률이 되는 거죠. MBC 그 조사도 보면은 MBS도 보면은 46대 32대 10이 나왔단 말이죠. 네. 그렇게 되면은 4%가 차이가 나요. 두 분 합하면은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오차 범위 내에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지금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이재명 후보는 지금
떨어지고 있고 두 개 다 여론조사.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치고 올라가는 형국이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는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120원의 커피 원가 이것도 있지만은 너무나 다 이겼다.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만했지 않느냐. 그래서 늘 제가 이야기하는 꾸준한 거북이가 자만에 빠진 토끼를 이길 수 있다. 결국은.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는 A 주시를 하고 오히려 더 이게 빅텐트에 좀 접근해야 되고 오히려 단일화에 총력을 매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와에게 뭐 후반부에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자, 장경태 의원, 일단 이재명 후보가 지금 최근 유세 연설을 통해서 논란이 약간 됐던 커피 원두값 120원 그리고 호텔 경제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면서 이해 못하면 바보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오히려 좀 역효과를 내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민주당 안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그 부분은 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양 지지층의 어떤 결집 과정의 흐름에 있는 것이지 뭐 아무리 국민의힘이 뭐 여러 후보 선출 과정이나 윤석열 정권이 죽을 썼다 한들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 지지층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심지어 집권을 뭐 50년 이상 해왔던 이 지지 세력이 뭐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부분을 보수 진영을 뭐 무시하고 싶지는 않고요. 충분히 뭐 역량을 가진 진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더 선전하면서 또 보수 정치인들을 많이 영입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가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커피 원가 120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계곡 산장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 산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다른 여타 사업으로의 이 전환을 제한하고 권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발언이고 네. 거기에 대한 설명인 것이지 그거에 대해서 뭐 전혀 뭐 여타 어떤 반박이나 뭐 비판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소태 경제란 또한 어떤 승수 효과라는 경제 원리를 설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단편적으로 또 왜곡된 편집과 이 어떤 조작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 이런 등의 저희도 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당연히 지역 화폐라든지 승수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 경제 원리에 대해서는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충분히 설명도 되고 있고 이해도 두터워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대식 의원 일단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좀 오른 건 맞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거기 영향까지는 다 조사가 된 것이고 최선호 논설위원 지적했듯이 어제 이 부정선거 주장 영화를 관람한 영향은 거의 반영이 안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반영이 안 됐는데 이제 이 이후에 나오는 이제 여론조사에서는 그게 좀 반영이 되겠죠. 네. 그런데 사실은 지난번에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정권이 재정권이 탄생이 되고 보수가 지금 괴멸됐다시피 하는데 이것을 정상화시키고 우리 국민의힘이 반드시 대선에서 승리하겠다고 하는 그런 염원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서도 안 되고 영화 얼마든지 볼 수 있죠. 그러나 왜 하필 저런 영화를 관람을 했는지 저것도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가고요. 제가 만약에 참모라든지 이게 한국에 있었으면은 저거를 좀 말렸을 것 같아요. 알았으면은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어떤 게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그 커피 원가 120원이라든지 호텔 경제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하락세가 있고 우리는 지금 상승 효과를 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는 이런 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수 우파 쪽의 결집력은 확실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겠죠. 행동하고 싶은 게 많겠죠. 그러나 이 우리 국민의힘 승리, 보수 우파의 승리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적으로 염원을 한다고 하면은 좀 자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저는 드립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가상 양자 대결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됐을 때 어떨 것인가 하는 이 여론조사도 격차가 좀 좁혀지는 추세입니다. 자, 이 내용도 최선호 논설위원께서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가상 양자 대결을 리얼미터에서 이제 물었던 그 부분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한 14% 포인트 정도 차이 나다가 이번에 조사해서 발표한 오늘 발표에서는 이게 한 10% 이내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일 경우에 43.5까지 나오고 이준석으로 단일화했을 때는 뭐 37.7로 이거보다 낮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아무래도 이제 방금 김대식 의원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고무적인 결과다라고 할 수 네, 있는데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 표를 좀 보여주세요. 네. 이준석 후보로 네. 단일화됐을 때는 그 이재명 49.5 그리고 이준석 37.7인데요. 근데 이게 있습니다. 아까 김대식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준석, 김문수 두 후보를 합친 것보다 단일화했을 때 표가 지금 적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일화 네. 효과가 되게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알파가 된다라기보다는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 가운데에서 선뜻 이제 단일화했을 때 계엄과 관련해서 보였던 김문수 후보의 태도라든지 국민의힘의 태도 때문에 네. 선뜻 지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 볼 때는 이준석으로 단일화됐을 때 그럼 과연 투표장에 갈 것인가 이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합쳤을 때 플러스 알파 시너지가 얼마나 나타날까 이건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치공학적인 단일화에 대해서 네. 뭐 응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명분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가 절실한 거잖아요. 절실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좀 어떤 그 시너지 효과뿐만 아니라 밴드 애건 효과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국민들은 어떻게 하면 한번 해보자 하는 거하고 야 이거 되겠나 네. 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생각이. 그래서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는 한번 이재명 후보하고 한번 정면 승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구나 이런 거에서 투표를 기권을 하겠다든지 포기를 하겠다든지 이런 분들이 투표장에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사이 보수가 됐든 사이 진보가 됐든 간에 이 사이 보수 쪽이 확실히 나중에 투표 결과 보면은 네.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 10% 미만으로 줄어드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한번 해볼 만한 선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 아마 구체적으로 고민을 할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축구 경기에서 한 골을 넣었다고 해서 한 5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수비 축구로 간다.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마지막 3분 남겨놓고도 뒤집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네.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보수는 지금 결집을 확실히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특히 제가 이제 지역구가 부산인데 네. PK, TK는 지난번에 총선에서 작년에 총선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불리하게 나왔어요. 네. 10% 15%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았는데 결국은 나중에 선거를 며칠 앞두고 결집을 하더라. 부산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18명이었는데 17명을 국민의힘에게 몰아주는 네. 이러한 그 형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샤이 쪽에는 확실히 진보 쪽보다는 보수 쪽이 훨씬 샤이 보수가 많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단일화만 성공이 되면은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는 이 선거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장경태 의원. 그런데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뭐 안철수 의원 만날 때까지만 해도 좀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오늘 갑자기 단일화 오는 전화도 안 받겠다 이렇게 강경하게 완주 의지를 밝혔단 말입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마도 제가 2월 4일에 이준석 후보가 출마 선언했을 때 모 언론에서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준석 후보는 이 완주보다는 목표는 단일화 복당 아니겠냐라고 했고 그 다음 날 또 많은 언론인들께서 이준석 후보에게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그거는 장경태 의원 생각이지 본인은 완주가 목표고 단일화는 생각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뭐 어찌되었건 본인이 스스로 그 말을 이제 지킬지 안 지킬지를 봐야 될 텐데 아무래도 이 이준석 후보에게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안철수의 길과 한덕수의 길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또 이준석의 길을 새로 만드느냐의 갈림길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위 무리한 단일화 과정에서 결국 단일화에 실패한 후보가 된 것이 한덕수 전 총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완주를 주장했지만 항상 완주하지 못하고 철수했던 안철수 후보의 길. 그래서 한덕수의 길과 안철수의 길을 따라가는 이준석 후보가 될지 아니면 이준석의 길을 걸어갈지는 저도 지켜보고 있고요. 아마 이번에 단일화하면 해서 뭐 당권을 준다 했다고 뭐 개혁신당 이 공보단장이 대변인이 이야기하던데 네. 뭐 사실 후보자 매수 뭐 이런 선거법을 제가 뭐 굳이 거론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당권에서 이미 쫓겨났던 이준석 후보가
당권 다시 준다고 해서 고개 숙이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때 고개 숙였던 국민의힘 의원들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건 그 정치적 결단과 판단은 이준석 후보에게 있는 것이니만큼 그 후과 또한 그 책임 또한 본인이 남아있는 정치적 생명을 계속 누릴지 아니면 정말 이번 대선을 마지막으로 정치 생명을 끝낼지가 아마 본인이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경태 의원이 방금 얘기한 단일화와 당권 거래 제안설. 자, 파장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 천하람 개혁신당 선대위원장이죠. 실제로 이런 얘기를 정말 들은 적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먼저 연락한 분이 누굽니까? 그거를 저희가 밝히기는 좀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당권을 잡는 것을 막아야 되니까 본인들도 정치적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당의 단일화 형태로 돌아오면은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당 주류가 싫어하는 상황 속에서 충분히 이준석 후보가 당권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요. 타당의 대선 주자를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저는 굉장히 좋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럴 정도로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적대시하는 거는 지금 얼마 남지도 않은 국민의힘 스몰 텐트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또 잘라내는 거예요. 이 굉장히 자해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논란 이제 최선호 논술위원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대체 뭐가 진실입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잖아요. 일단 이 논란이 촉발된 게 이제 어제 이동훈 수석 대변인이죠. 개혁신당에 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 친윤계 인사들이 계속 연락이 온다. 네. 당권 줄게 단일화다오. 뭐 이런 류의 전화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권을 줄 테니까 대신 후보는 김문수로 단일화하자. 이런 전화가 계속 온다. 이게 이유는 정치적인 좀 알리바이, 패배에 대한 책임, 단일화 실패에 대한 뭐 그런 책임론 이런 것들에 대한 알리바이까지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금 보신 이제 천하람 의원의 발언도 나오고 뭐 이게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뭐 이준석 후보 자체는 뭐 나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은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정치공학적인 단일화 얘기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아예 수신 차단하겠다고 해서 끊었습니다. 그걸로 네. 보면 단일화에 이제 선을 긋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뭐 신동욱 대변인을 비롯해서 이게 좀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다. 누가 했느냐. 양양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밝혀라. 누가 했는지 밝혀라.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제 참고로 이동훈 이 이야기를 했던 이동훈 수석 대변인이 기자 출신입니다. 조선일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 첫 대변인이었잖아요. 그랬다가 하차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윤에도 아는 사람 많고 네. 기자 출신의 습관이 통화하면 녹음합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정말 계속 이렇게 다그치면 녹취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안을 과연 국민의힘이 막 끌고 가고 싶은 건지 그건 뭐 조금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은 뭐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저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에서 실제로 이런 녹취가 나온다면 굉장히 양쪽에 안 좋은 영향이 될 텐데. 그런 문제가 나오면은 안 좋죠. 그리고 그런 그 거래 입장에서 그렇게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게 사실이라면은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현재 이준석 후보가 당 대표까지 했는데 뭐 당권에 대해서 무슨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정말 보수 대통합의 큰 틀에서 생각을 해야지 뭐 당권 주니까 뭐 한다? 그런 것을 이준석 후보가 받을 생각도 없고 받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는 차치해 두고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전체를 지금 현재 이익 집단과 이념 집단의 지금 보수는 이익 집단으로 누가 보잖아요. 그쪽에 또 진보는 이념 집단으로 보고 이익 집단과 이념 집단이 싸우게 되면은 이익 집단이 져요. 이념 집단이 이기게 돼 있습니까? 정신력에서 그렇게 하는.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차기 아직도 지금 선거가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데 차기 당권을 운운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필패입니다. 필패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다 배제를 하고 큰 틀에서 국가의 미래, 앞으로의 아젠다, 이 보수가 가야 될 방향 이런 것을 가지고 이준석 후보와 이 빅텐트를 치든지 이렇게 해야지 어떤 것을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 한다?
이걸 누가 어느 국민이 납득하고 그 용인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논란이 단순히 논란으로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사실일 경우에 후보자 매수다 이렇게 고발을 예고했는데요. 자, 윤호중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의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게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자리를 약속하며 단일화를 제안했다는 추잡한 거래 정황이 폭로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 제232조 후보자 매수 및 이해 유도죄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 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즉각 고발 조치해서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 민의를 왜곡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네, 장경태 의원, 민주당에서 이 문제 좀 심각하게 보는 것 같군요. 후보자 매수는 매우 심각한 선거법 위반 행위입니다. 중대한 범죄이고요. 만약에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이 국회의원 후보자가 당선 시에 보좌관 자리를 약속하거나 비서관 자리를 약속하면 그것도 그 매수를 빌미로 어떤 타 후보자를 매수한다 혹은 뭐 어떤 거래를 한다 이런 것들 다 선거법 위반뿐만 아니라 뭐 온갖 이 형사 처벌을 받게 돼 있는데요. 저렇게 당권을 빌미로 그리고 사실 지금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게 국민의힘에 지금 당권을 거래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김문수 후보는 당무 우선권이 있긴 하지만 후보자 신분이 끝나는 순간 당무 우선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또한 대선을 패배할 시에 아마 그 정치적 지금 자리를 지키긴 어려울 것이고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당권 거래를 시도할 수 있는 건 제가 보기엔 뭐 친윤 또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이지 않을까 저도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국민의힘의 주인은 당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당원의 의사와 별개로 저렇게 당권 거래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지금 개혁신당의 그런 공보단장이 기자 출신인데 설마 대국민 사기라도 친다는 것인지 그리고 저 정도 사안의 것을 어떤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국민의힘이 그런 제안을 했다고 하면 국민의힘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 아마 지금 이동훈 공보단장 고발을 안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저 사실이 허위사실 유포였으면 명백한 아마 상대 후보 비방에 준하는 선거법 위반 행위이기 때문에 바로 고발했을 텐데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이 고발하는 게 아니고 후보자 매수 시도를 했다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이 고발하고 있는 것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수사 받으시길 바라고 좀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힘 내의 세력 구도입니다. 예를 들면 아니 한동훈 후보 지금 자발적으로 나와서 선거운동 뛰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왜 후보자 이름도 안 새겨진 선거운동복 입었냐라고 비난하면서 선거운동은커녕 지금 하와이로 탈당하고 정기은퇴까지 하신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는 막 특사단까지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두 분에 대한 똑같은 경선 후보인데 그리고 심지어 한동훈 후보는 결선까지 갔던 후보인데 거기에 대한 대우가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고요. 당권 또한 제가 보기에는 뭐 최소한 김문수, 안철수, 홍준표, 이 한동훈 이렇게 네 분 중에서도 한동훈 후보의 당권이 유력해 보입니다. 제 예측으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지금 한동훈 후보를 전 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누가 견제하겠습니까? 사실 국민의힘에 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뻔히 아실 텐데요. 이런 과정들이 참 대선은 앞두고 있고 그 뒤에 있을 당권의 이 달콤한 유혹만 가지고 이렇게 경쟁하고 있는 모습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최선호 선수 의원 이 문제가 그런데 민주당이 고발 전에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더 격화된다는 점에서 더 큰일 아닙니까? 한동훈 전 대표 쪽에서 뭐 이거 기생충이라는 짓이다 뭐 이런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좀 반응이 격앙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한동훈 그 전 대표도 이런 게 진짜 내부 총질 아니냐라고 했고 이게 구태 정치다. 이런 구태 정치 청산 없이 국민의힘이 미래가 있겠느냐 뭐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이게 당권 거래 의혹을 제대로 친윤이 부인도 못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거를 청산하는 혁신의 장이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이틀 연속으로 밝히고 있고 말씀하신 이제 기생충 그 말은 배현진 의원이 한 건데 네. 당근이 아니라 당권 거래 뭐 이렇게 하면서 기생충이 나는 짓이다. 또 뭐 생존을 위한 숙주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친윤들의 모습이다. 이 박정훈 의원의 저것도 뭐 기생충 얘기네요, 내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격한 반응들이 네. 이제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죠. 뭐 그래서 정말 친윤 당권파 일단 뭐 흔히들 이렇게 말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이게 지금 실체가 잘 안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실체 누군지는 알겠는데 당직을 갖고 있거나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애매한데 통칭해서 말하는 이 당권파 친윤이 한동훈 대표가 돌아오는 건 정말 싫어하는구나. 뭐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건데 저는 이제 한동훈 친한계 쪽에서 반발도 있고 저는 당장 내일 2차 TV 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준석 후보가 어떻게 나올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1차 TV 토론 때는 네. 이재명 때리기 쪽으로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10% 넘고 이렇게 하려면은 보수층표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수층과 중도층표를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방법을 어떻게 선택했냐면 이재명 때리기를 통해서 뭐 왜 홍 시장이 하와이 가면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제 이재명 대 이준석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구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를 때리는 방식으로 보수표를 가져오려고 노력했어요. 네. 근데 앞서 우리 여론조사 봤지만 과실은 김문수 후보가 더 많이 땄습니다. 그렇죠. 이준석 후보 크게 따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준석 후보는 우리가 1, 2, 3위 후보에 대해서 기사를 쓰면 워낙에도 기사량이 작은데 네. 그 대부분을 끄트머리 다 단일화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끝납니다. 그렇죠. 어떤 이슈를 제기해도 전부 단일화로 수렴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지지세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이다라고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단일화 이슈를 제기하고 어떤 지지율의 상승폭에 제한이 걸려 있고 이 과실은 김문수 후보가 따간다라면 네. 내일은 사회 분야 TV 토론이지 않습니까? 계엄, 탄핵 뭐 이런 이슈들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아마 이준석 후보의 칼날이 이번에는 김문수 후보 쪽으로 향하는 그런 방식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 TV 토론의 어떤 대결 양상도 상당히 관심이 가게 됩니다. 네, 자 김대식 의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현재 단일화 과정에서 뭐 거래를 했다 이것은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실체가 없고 뭐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무대응을 하는 건지 또 꿀려서 또 무대응을 못 하고 있는 건지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지금 추측이 되는데 저는 그래요. 지금 현재 대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게 당내끼리 서로가 갈팡질팡하고 서로가 공격하고 서로가 대결하는 이런 양상은 우리 국민들에게 또 한 번 또 이 실망을 안겨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부분을 다 배제하고 오로지 대선에만 6월 3일 대선에만 몰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현재 한참 우리 여론조사에서도 봤듯이 지금 김문수 후보가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데 네. 여기서 또 한 번 우리가 출렁거리고 당내에 또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다시 우리 국민들이 심판을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 당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입장에서 특히 모범을 보여야 될 우리 국회의원들이 당내에서 이러한 논란거리는 이 선거 끝나고 나서 얼마든지 우리가 책임을 물어도 물을 수 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발 좀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신동욱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이 나오기로 했어요. 예. 지금 한번 대기실에서 이 방송 TV 보고 있을 텐데 그때도 자세히 여쭤보기로 예, 하고. 예. 자, 장경태 의원 잠깐 반론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개혁신당에서 중대한 공세를 국민의힘 측에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국민의힘이 대응을 하고 억울하면 반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지 무대응으로 일관한다? 그럼 단일화를 하실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주 엄중한 선거법 중대한 범죄 행위를 개혁신당에서 공격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그걸 고발조차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사실상 암묵적 인정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체적인 그게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뭐 고발을 한다? 어떤 거를 가지고 고발을 한다는 겁니까?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지금 현재 기회다 싶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네. 뭐 고발을 하고 이슈화를 만드는데 실체적인 것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 개혁신당의 그 대변인 이야기를 듣고 우리 당이 거기에 대해서 함몰되는 네. 이런 경향을 보여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네. 아예 무시하는 작전이 네. 오히려 더 우리에게 전략성으로 맞다 이렇게 보는 네, 겁니다. 잠시 뒤에 신동욱 의원한테 예. 자세하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예. 그렇고 김대식 의원 저 하와이 갔다 오신 거 예, 좀 예. 해주세요. 하와이를 갔습니다. 하와이를 네. 가는 목적은 제가 세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우선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본인이 뭔가 배수진을 치고 다 내려놓고 마지막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한판 정면 승부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거고 본인이 30년 동안 이 당을 지켜왔고 항상 어려울 때는 그 구원투수로 나와서 이렇게 뛰었는데 굉장히 그 과정 속에서 서운했던 것 같아요. 그러한 문제들을 좀 풀어주는 데에 목적이 하나가 있고 네네. 두 번째 목적은 어떻게 하든지 지금 보수 대통합을 이루어서 김문수 후보가 밉든 좋든 그래서 좀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목적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목적이고 세 번째는 지금 그 페이스북에 표지 사진을 파란 넥타이로 하니까 민주당으로 또 지지하는 그런 묵시적인 그거 아니냐. 또 일부에서 차기 총리로 홍준표 전 시장을 차기 총리로 시키면서 보수 우파에 그런 그 좀 홍준표 후보를 따르는 지지 세력을 끌어들이는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이번에 그것은 아니다. 결코 아니다. 이제 통화는 몇 번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나 결코 아니다. 이런 것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저는 이 세 가지의 목적은 달성을 했다. 다만 홍준표 후보가 여기 와서 선대위에 합류하는 것은 그 정치는 명분인데 네. 탈당하고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하는 것이 며칠 됐는데 지금에 다시 또 돌아와가지고 선대위에 합류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지금 본 것 같고요. 그 대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이런 입장. 네. 그리고 여기에 현장에서 유세차에 타가지고 유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홍준표 시장이 한번 메시지를 내면은 임팩트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야, 그렇게 했는데 논란거리가 되니까 정치 포스팅은 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하고 만약에 할 이야기가 있으면은 김대식 의원을 통해서 자기가 발언을 하겠다. 네. 이런 것까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간 목적은 충분히 성과를 거두고 왔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전에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오후 5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내용은 단일화를 안 한다. 이렇게 공식 선언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오후 5시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단일화를 안 한다. 이렇게 공식 선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편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첫 공식 사과에도 나섰습니다. 이 얘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계엄에 대한 사과와 단절, 윤 전 대통령의 탈당에 이어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의 과거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깊이 반성하며 근본적으로 변화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결자 해지의 자세로 책임지고 대통령 영부인 문제의 대안을 실천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나 통과해서 불상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검찰이 먼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수사 역량이 부족한 것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먼저 밝힌 뒤에 필요하다면 검토하겠습니다. 네, 김 위원장은 김 여사 문제에는 사과하면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검찰로 공을 넘겼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선 진정한 사과가 되려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부터 찬성해야 한다.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극우내란 정당 국민의힘 행태가 점입 가경입니다. 여전히 국민 기반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동안 김건희 씨의 온갖 불법 비리 의혹에 침묵하더니 이제와 말뿐인 사과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합니다.
조금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김건희 특검을 반대했던 과거부터 반성했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특검에 찬성하겠다고 밝혀야 합니다. 네, 장경태 의원.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영화 상영의 시청에 대해서는 이 탈당하셨기 때문에 자연인이라서 아무 뭐 언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럼 김건희 씨는 지금 국민의힘 당원인가요? 왜 김건희 씨는 언급할 가치가 있고 윤석열 씨는 언급할 가치가 없다라고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러니까 지금 아직도 탄핵의 강을 못 건넜구나. 국민의힘이 지금 이러쿵저러쿵 지금 해봐야 계속 이 윤석열 눈치만 보고 김건희 눈치만 본다는 비판을 받는 겁니다. 아니, 윤석열이 탈당해서 아무 논평을 낼 이유가 없다라고 했는데 김건희 씨에 대해서 논평을 왜 합니까? 그것도 심지어 비대위원장까지 나서서. 그러면, 그리고 사과를 하려면 최소한 사과에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네. 뭘 사과하겠다는 겁니까? 김건희 도대체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인가요? 아니면 명품백인가요? 아니면 공천 개입인가요? 아니면 관저 이전 비리인가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 양평고속도로인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과인지도 하나도 내용도 없는 사과. 김건희와 관련된 사과. 그러면 최소한, 그리고 이 사과에는 내용과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을 통해서 국민들께 의혹을 해소한다든지, 혹은 김건희 씨도 국민들 앞에 공정하고 이 공정한 재판을, 그러니까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성역 없는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든지, 뭐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김건희와 관련된 의혹을 사과하겠다. 뭐 어떤 의혹인지, 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진정성 없는 사과, 그리고 지금까지 윤석열 씨에게 했던 어떤 입장과 김건희 씨에게 하는 입장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 자체가 도대체 뭐 지금 김건희 씨가 당원인지 아닌지도 전 모르겠는데, 그 왜 저런 입장을 지금 비대위원장이 밝히는 건지 본인 스스로도 아마 이유를 모를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도 지금 내가 왜 이 말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왜냐하면 김영태 전 비대위원장도 과거에 김건희 특검법에 관련돼서 계속 기권하거나 무효표하거나 이게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왔었고, 사실 아직 당이 이래라 저래라 할 때가 아니다, 사과는 이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발언을 구구절절히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면할 길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관계, 그러니까 김건희 씨와 무슨 관계이길래 본인이 대신 사과하는지부터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최선호 논술위원. 그런데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는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이 샤넬백 논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처음에 이제 하나를 받아서 이렇게 했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백이 2개다라는 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시점이 2022년 4월, 7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선자 신분이고 아직 취임은 하지 않았던, 취임한 직후 이렇게 4월과 7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통일교의 윤모 본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6천만 원 상당의 보석, 그리고 샤넬백을 4월에 한 번 받고 7월에 한 번 받았으니까 샤넬백을 2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달해 주라라는 건데, 지금 이제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전성배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진술은 잃어버렸다는 거였지 않습니까? 전달 못하고 잃어버렸다라는 거였는데, 지금 이건 이제 지인한테, 어제 저희 8시 뉴스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 지인한테 한 얘기를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나를 위한 선물이었으면 애초에 안 받았을 거고 전달하기 위해서 받은 건데, 검찰 조사에 가서는 모두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인한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잃어버렸다라는 게 뭐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되는 해명입니다만은 스스로도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걸 주변에 말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정황이 이제 저희 어제 8시 뉴스에서 취재가 돼서 보도가 된 거고요. 근데 지금 검찰이 수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샤넬이나 뭐 김건희 여사 사저 이런 데 지금 압수수색을 해서 그래서 이제 샤넬 1년 넘버들이 조사되면서 지금 백이 2개네, 뭐 얼마를 웃돈을 주고 바꿨네, 이런 게 지금 나오곤 있는데, 어쨌든 핵심적으로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늦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대폰이 최근 폰이 지금 압수가 된 거고, 그나마도 지금 비밀번호를 못 풀어가지고 아직 내용을 못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샤넬백 실물은 정확하게 압수가 안 된 상황이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수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뭐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비판을 하고 있고, 이런 전체적인 거를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배우자 검증에 대해서 의지가 있다라면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받아라. 이게 지금 민주당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네, 김대식 의원. 예, 결자 지금 우리 김용태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은 결자 해지 차원에서 기본적인 이야기를 한 거고 특검이라는 것은 이 검찰의 수사가 미진할 때 특검을 실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상황을 보고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 수사의 결과를 보고 미진하면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이야기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검찰이 먼저 밝혀라고 하는 것은 수사가 어느 정도 과정이 있고 이래도 지금 부족하다. 우리 국민들이 납득이 안 간다. 여야가 납득이 안 간다. 이럴 경우에 특검법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검찰 수사 중일 때 어떻게 특검법을 미리서 당신네들이 수사하는 것은 우리가 못 믿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검을 해야 되겠다. 네. 결과를 보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김용태 위원장은 검찰의 결과를 한번 지켜보고 그때 가서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특검법에 앞서서 지금 샤넬백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건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큰 악재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계속해서 이것은 지금 현재 이제 수사를 거쳐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하나하나 중간에 하나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수사 결과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그런 없습니다, 점을 근데. 예.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장경태 의원. 아니 무슨 수사를 했어야 수사 결과를 지켜보죠. 심지어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사건은 불기소 처분 내렸고요. 명품백은 무혐의 처분 내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 처분을 내린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차장검사 지금 사의 표명해서 6월 2일 날 대선 하루 전에 도망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검찰 수사가 있는지 수사가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안방 수사, 뭐 대통령 경호 안전가옥 수사 이렇게 받아놓고 그럼 무슨 수사인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건진법사는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지금 여러 보도 내용을 봐도 100만 원 주고 추가 교환을 했다가 또 무슨 변덕이 있었는지 200만 원 주고 또 다른 제품에 또 이렇게 여러 개로 몇 가지 파우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파우치가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몇 가지 상품으로 또 교환을 했다는 거잖아요. 잃어버렸으면 교환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이게 한 번이 아니라 4월, 7월 두 차례에 걸쳐서 있습니다. 다 온 국민이 기억하실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반환용 창고에 두고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최 목사가 이 반환용 창고에 있다면 이 넘버링을 비교해 보면 본인이 사서 선물한 명품백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했는데 사실 지금 이 최 목사가 선물한 명품백과 지금 이 윤모 씨, 통일교 윤모 씨가 선물한 또 명품백 또 다른 명품백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명품백은 반환용 창고에 있었다는 건지.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가 선물했던 명품백은 반환용 창고에 있다고 분명히 대통령실의 입장으로 나왔으니까요. 그건 나중에 제가 정권 바뀌고 나서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윤모 씨가 했다는 그 명품백 현재 2개는 그러면 이 반환용 창고에 없다는 건가요?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뇌물죄가 성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이니까요. 그러니까 참 어찌됐건 김건희 씨와 관련된 수사는 불가피하다. 그런데 지금 수사를 안 받으시니까 어떻겠습니까? 추석 요구했는데 추석도 안 하셨잖아요, 이번에.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군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또 최선호 SBS 논설위원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